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평온할까요? 누군가는 환경을 원망하며 분노하고 또 누군가는 그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공평한 일들, 예기치 못한 불운, 혹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변수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휘둘리고 또 다른 사람은 오히려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스피노자는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탓하지 않는 태도가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고 말했죠. 오늘은 스피노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왜 상황을 탓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자유로운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 태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는 세상을 하나의 필연적 체계로 봤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닌 인과의 연결 속에 존재한다고 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화를 내거나 불평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스피노자는 이런 태도를 자기 감정의 노예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사람은 감정의 주인이 되고 더 넓은 의미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죠. 이 철학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통제 위치 이론을 보면 외부 요인보다 내 선택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일수록 높은 성취도와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스피노자의 사유가 수백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철학을 일상에 대입해 볼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은 왜 하필 나야? 운이 정말 없어라며 상황을 탓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빠르게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질문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다음을 준비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인간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한 것이 지나치지는 않았나? 혹은 앞으로 어떻게 내 감정을 지킬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사람은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훨씬 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세상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상황을 탓하지 않고 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첫째, 감정을 구분하기. 사건과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일 때문에 화난다 대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화가 난다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기.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원인 중 내가 바꿀 수 있는 요소와 바꿀 수 없는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집착하지 않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주도적인 선택에 힘 키우기. 하루의 작은 결정이라도 내가 선택했다는 경험을 쌓으세요.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선택은 곧 책임이고 책임은 자존감을 키웁니다. 넷째, 감정의 관찰자가 되기.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명상이나 간단한 호흡법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자유는 세상이 완벽해질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는 건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누군가의 잘못, 환경의 한계, 운이 불공평함에 묶여있던 시선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훨씬 넓은 선택지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어떤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 질문이 바로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스피노자가 강조한 자유는 단순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란 외부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상태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불운, 갑작스러운 변화에 마음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선택을 찾아내는 사람은 환경이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비난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우거나 성장할 수 있는 건 뭘까? 를 고민하는 태도는 스피노자가 말한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말이나 환경의 변화가 나의 평온을 흔들지 못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체적인 삶을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인생에서 강인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한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울분을 터뜨리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 다음 행동을 준비하죠.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한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불평할 시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행합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는다. 실패했을 때도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의 선택을 돌아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순간적인 분노나 좌절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 떨어져 상황을 분석하며 대응합니다. 이런 태도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유의 훈련을 통해 길러집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는 태도는 거창한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 루틴 정리하기. 하루를 계획하는 짧은 시간만 가져도 내가 하루를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왜 나야? 그 대신 이후에 뭘 할까? 라고 질문하기.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탓하는 대신 해결을 향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감정 일기 쓰기. 하루를 마치며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일과 통제할 수 있었던 일을 구분해 기록해보세요. 호흡 훈련과 명상. 순간의 감정을 잠재우고 사고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질이 좋아진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니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결정의 질이 높아진다. 감정이 아닌 이성에 기반한 선택을 하게 되어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자존감을 단단히 만듭니다.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진다.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니 스스로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스피노자가 말한 내적 자유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외부의 원인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이다.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는 건 외부를 무시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상황이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순간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아닌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삶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 중 하나는 현실을 거부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전혀 다른 접근을 권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라고 불평하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평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움직이는 태도는 결국 환경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우리의 힘 밖에 있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순간의 감정에 끌려다니며 판단을 흐리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압도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권을 잃습니다. 스피노자가 강조한 자유는 바로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다시 주도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이를 실천하려면 몇 가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감정을 분리해보기. 이 상황은 나쁘다가 아니라 이 상황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감정을 객관화하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즉각 반응을 멈추기. 말로, 행동으로 바로 반응하는 대신 잠깐의 여유를 가지는 습관을 들이세요. 불필요한 후회를 줄이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작은 훈련이 쌓일 때 우리는 점점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 사고방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항상 불평과 감정의 방출로 달려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식적으로 이 질문들을 던지는 습관을 만들면
그 순간부터 삶의 주도권은 환경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는 태도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존감이 높아진다. 선택과 행동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관계가 편안해진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덜 흔들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기회가 보이기 시작한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려졌던 가능성이 드러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가 생깁니다. 삶의 속도가 안정된다. 급박한 상황에도 여유를 유지할 수 있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한 진정한 자유의 모습입니다. 결국 스피노자가 전하려 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외부가 아닌 내 안의 힘으로 살라. 우리는 종종 세상과 타인을 바꾸려 애쓰지만 정작 가장 강력한 변화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감정과 불평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혹시 지금 원망하거나 탓하고 있는 상황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는 순간 상황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될 겁니다.